우리가 암은 어떻게 보면 아무 병도 아닐 수도 있어요. 네. 특히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에서는. 네, 네. 그래서 검진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증상이 있다면 초음파는 정말 내과 의원에서는 웬만하면 다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쵸? 네. 초음파를 확인하고 혈액 검사, 암 표지제를 검사한다면 웬만한 암은 걸러질 거다. 네, 네. 그리고 아까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간암에 너무나 중요한데 예방 관련된 접종은 꼭 하자. 네, 네, 맞습니다. 눈썹 문신도 C형 간염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지. 높일 수 있는데 네. 안전하고 깨끗하게 하면 안 높아지죠. 일회용 네. 문신 침을 사용하면 네. 절대 높아질 이유가 없죠. 예. 근데 그렇지 않은 업소도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거 알고 계시면서 물어보세요. 여기 일회용 침 사용하시나요? 그렇게 확인하셔야죠. 그렇게 확인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우리 시솔트님께서 네. 정기적인 위 대장 내시경 외에도 네. 소화기암을 발견, 사실 그게 영상 검사가 내시경인데 네, 네. 그 외의 영상 검사라든지 혈액 검사가 있는지를 예, 궁금해하시네요. 혈액 검사는 CEA라는 대장암 지표가 있고요. CA19-9라고 췌장암이나 아까 담도암 지표가 있고 알파피토 프로테인이라는 게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영상 검사로는 초음파가 가장 빠르게 방사선 노출 없이 할 수 있는 실시간 검사입니다. 그렇죠. 네. 그 내시경 외에도.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위나 대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네. 그 무슨 뭐란가요? 뭐 조영술인가? 조영술도 할 수 있죠. 위장 예. 조영술. 예. 예, 그거 빼고는 또 다른 추가 검사 옵션은 없죠. 네, CT를 찍어볼 수 있죠. 복부 CT. 그렇구나. 예, 근데 복부 CT는 검진해서 네. 하실 수는 있는데요. 방사선 조영 노출이 있다. 방사선 노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하진 마시고요. 네. 그래도 예를 들면 비형 간염이 있다. 그러면 6개월마다 초음파 한다 그랬는데 그 상위 검사가 CT거든요. 예. 그럼 2년에 한 번은 교대로 예. 초음파 하는 사이에 2년 뒤에는 한 번 CT 찍고 근데 CT는 자주 찍으면 또, 방사선 네. 노출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한 2년 주기로 하는 걸 권장합니다. 근데 사실 위나 네. 대장은 사실 네. 내시경 검사가 가장 1번이기 때문에 1번이죠. 네. 예, 사실 그거 위에는 큰 옵션은 아닐 것 같긴 한데요. 네. 예, 우리 지미선 네. 님이신가요? 그 네. 74세 아버지께서 3년 전에 용종을 6개를 제거하셨는데 네. 재검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하셔야죠. 근데 네. 74세시면 빨리 하셔야지 80세 되면 하기 힘드세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약을 2리터 이상 먹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3년 전이시면 지금 딱 시기 맞으시고요. 5개 이상이면 굉장히 멀티플 다발성이시기 때문에 해보시는 예. 대상 맞습니다. 이거 사실 너무 깊게 들어가는 네.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사실 우리 검진센터에서는 7세 되신 어른들은 내시경 네. 잘 안 안 되시죠? 해주시거든요. 네.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성인사님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해드릴 텐데 네. 이제 우리 고령이시잖아요. 우리 건강한 네. 분들 많으시지만 네, 네. 뭐 수면 내시경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건 어떤지가 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70세 넘으시면 심전도 정도는 한번 찍어보고 음. 수면을 걸게 됩니다. 근데 네. 수면이 마취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미다졸람이란 거랑 프로포폴이란 거를 사용을 하는데 두 개를 보통 로컬에서 쓰는데요. 이 약제의 특성이 있어요. 미다졸람이란 약은 30분 작용해요. 근데 약을 썼는데 바로 안 된다고 해서 약을 또 주면 그 사람 너무 깊은 수면에 빠져버리시거든요. 왜냐면 효과가 바로 안 나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잔잔하게 깔아주는 효과가 있고요. 네. 또 포폴이라고 해서 우리 우유주사라고 하얀색 네. 나눠서 일명 우유주사라고 하는 거는 30초면 온셋이 돼요. 네. 그러니까 1, 2, 3 하고 30초 딱 세면 혼자 딱 이렇게 네. 딱 떨어지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특성을 잘 이해를 하고 그래서 제가 내시경 들어가기 전에 30초 전에 줘야 돼요. 미리 주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다시 깨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특성을 잘 알아서 네. 미다졸람 저 미리 조금 약하게 해서 환자를 안정시켜주고 그다음에 검사 들어갑니다 했을 때 들어가면 절대 위험할 일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는 깊은 수면을 하지 않고 네. 약간 환자분이 통증이 없어질 정도만 예. 수면을 하는 게 노하우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간암까지 달려왔어요. 네. 예, 이제 담도암, 췌장암 2개 남았죠? 네. 담도암은 걸리면 진단되면 그냥 참 죄송합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말할 수가 없어요. 한 6개월 지나시면 안 좋은 소식 오거든요. 네. 그래서 담도암은 최대한 좀 빨리 진단하면 좋은데 네. 진단이 또 어렵다. 얘 증상이 별로 없거든요. 황달 생길 때 증상이 생겨요. 황달 오고 뭐 통증 오고 통증이 꽤 있거든요. 이 폐쇄에 의한 통증이 오기 때문에 그런 사인이 왔다면 이제 진단은 좀 잘 되는 반면에 예후가 굉장히 안 좋다. 네. 5년 생존율은 거의 10%에서 30% 수준이고 거의 진행성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진행성이면 이미 진행됐으면 6개월 보면 될 것 같아요.
초음파로 진단을 하고요. CA19-9라고 아까 말씀드린 이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네. 또 운이 없으면 이게 안 높아지고 생기세요. 그래서 이것만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증상이 있다면 이런 영상학적 검사로 해야 된다. 그리고 소변이 빨갛게 나오시는 것도 있으세요. 그다음에 소양증이라서 황달이 생기면 가렵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좀 사인될 수 있다. 네. 또 우리나라 좋은 나라, 네. 네, 초음파가 또 급여가 됩니다. 그래서 네. 통증이 있다, 뭐 우상복부 통증이 있다, 뭐 네. 배가 많이 아픈데 증상이 있으면 또 초음파 됩니다. 네. 이렇게 아주 우수한 검사를 예. 아주 좋은 가격에 받아볼 수 있는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 야, 좀 국뽕 방송이죠 오늘 네. 우리가. 근데 네. 이사님 궁금한 거, 네. 우리가 이제 간암을 처음 확인하는 것도 네. 초음파지 않습니까? 네, 간암 확인할 때 네, 담도암 확인도 가보죠. 아이고, 네, 예, 네. 훌륭하네요. 우리가 이제 간 상복부 초음파가 간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간부터 해서 이게 표준 뷰거든요. 그래서 예. 간부터 해서 네. 그다음에 담도 CBD라고 해서 담도도 네. 봐야 되고요. 담낭도 봐야 되고 예. 췌장의 일부도 보고요. 예. 그다음에 양측 신장도 보고 네, 와. 비장도 봅니다. 그래서 야. 웬만한 오장육부는 싹 쓸어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술이 가능한 병기면 아무래도 예후가 좋겠죠. 20에서 40% 정도는 좋고 진행이 되고 전이가 됐다. 그럼 네. 항암 치료가 가능하지만 매우 예후가 좋지 않고 어. 황달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담즙 배액술이라고 해서 겉에서 피부를 뚫어서 이렇게 담즙을 배액해주는 그런 시술도 받게 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환 중에 하나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네. 저는 사실 이거는 네. 어떤 이슬라이드가 저는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위험인자와 네. 어떤 게 고위험군이고 예방 뭐 이런 거를 좀 네. 알았으면 좋겠네요. 이게 이제 간 담도 질환이잖아요. 네. 간흡충, 우리 생식 같은 거, 뭐 간천엽 이런 거 드시는 예. 분들 많거든요. 소고기에서. 근데 거기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걸리면 간 담도를 계속 자극하면서 거기 살기 때문에 기생충이 예. 잘 걸릴 수 있어요. 예. 또 선천적으로 간 담도 기형 있으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잘 걸리시고. 또 만성 간염, 아까 보신 것처럼 비형 간염이 있는데 치료 안 하고 술을 하루에 많이 드셨다. 네. 매일 먹었다. 위험인자입니다. 네. 그리고 담석증. 담석도 또 이렇게 담도와 담낭을 자극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네, 걸리실 수 있으세요. 야. 그래서 민물고기 같은 거 생식 금지하시고 네. 간천엽 같은 거 생식 안 먹는다. 네. 근데 먹었으면 조금 부충제 같은 거 좀 잘 드시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다음에- 옛날에 네. 내가 기생충학을 배웠을 때 네. 꼭 얘기했던 게 저거였던 것 같아요. 네. 참 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애매한데 하여간에 네. 민물회 드시는 거는 좀 안 하셨으면 하는 거죠. 아, 바다회는 그래도 좀 낫다고 하는데. 네. 네. 그다음에 다음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췌장암인데요. 췌장암 참 안타까운 게 증상이 없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태까지 그 췌장암 진단한 분들 몇 분 있잖아요. 네. 다 췌장암을 시사하는 소견으로 진단된 경우가 없었어요. 이거저거 다 해보다가 마지막에 초음파 해봤더니 췌장암이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놓쳤으면 이렇게 멱살 잡혔겠다. 이런 진짜 안도감, 저 혼자 느끼는 안도감이잖아요. 그만큼 증상이 없고 굉장히 애매하세요. 그래서 예. 그냥 소화가 안 된다거나 뭐 예를 들어 소화가 안 돼서 내시경 했는데 내시경만 하고 집에 가셨으면 끝났잖아요. 네. 근데 내시경 했는데도 약 먹었는데도 계속 소화 안 된다고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혹시나 모르니까 초음파 해볼까요? 했는데 엄청 진행성이 있고 이런 분이 있으셨고요. 또 증상 거의 없는데 뭔가 체중이 빠지고 어딘가 안 좋은 것 같아요 했는데 증상이 딱히 없으세요. 그런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꼭 진짜 췌장암은 무섭잖아요. 그래서 네. 초음파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 예. 와, 이것도 좀 너무 다행이다. 췌장은 이렇게 우리가 후복막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간 뒤에 있고 간 옆에 있고 그다음에 위장 뒤에 있기 때문에 가스가 많이 찬 분들은 잘 안 보이세요. 네. 그다음에 비만이신 분들 잘 안 보이세요. 예. 음식 많이 먹고 나서 오시면 또 안 보이고 이러니까 최대한 잘 보려면 전날부터 식사를 좀 조심하시고 가스가 덜 차는 음식을 드시고 오셔야 된다. 공복에 오시는 게 좋겠네요. 공복에 오셔야 돼. 네, 그래서 6시간 정도 공복하시면 잘 예. 보이고요. 예. 췌장이 잘 안 보이면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은 물을 채워서 우리가 검사를 하면 예.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막 먹여요. 한 500cc 정도. 네. 그 다음에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네. 황달, 체중 감소, 황달이 나타나면 사실 되게 위험한 사인이고요. 네. 그래서 체중 감소가 있을 수 있지만 예. 없을 수도 있다. 예. 식욕 부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없을 수도 있다. 네. 복통 없을 수도 있다. 야. 그래서 췌장염은 여태까지 진단된 케이스는 다들 좀 애매한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췌장염이 진단되면 수술할 수 있으면 다 잘라내요. 담낭, 십이지장, 위의 일부, 뭐 이렇게 췌장 다 드러내는 수술, 위풀 수술이라고 하는데 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래도 생존율은 한 30%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수술이 불가하죠. 그래서 왜냐면 얘는 캡슐이 없는 장기이기 때문에 뭐 생기면 잘 퍼져요 주변으로. 네, 그래서 보통 6개월 정도 이내로 생존할 수 있다. 만약에 진행되면 조심을 해야 된다. 이제 이분이 작년에 제가 했던 제일 안 좋은 케이스였어요. 그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이셨거든요. 네. 피곤하고 그냥 살이 좀 빠진 거 외에는 되게 건장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검사했는데 암지표가 다 정상이셨어요. 거의 진단을 못 하려고 하다가 분변 검사에서 약간 염증이 있는 게 하나가 상승이 있어서 혹시나 그럼 CT나 초음파를 하시겠냐 했더니 이분 이미 이렇게 간까지 다 전이된 상태에 이 간전이가 다 있는 상태고 췌장에 6cm짜리 이렇게 암이 있어서 일단은 항암 치료하려고 보내드렸는데 저는 이분도 놓치기 쉬웠을 것 같아요. 너무 건장하신 분이었고 위대장 내시경 다 뭐 이상이 없었고 혈액 검사가 너무 깨끗하면 자칫하면 또 과잉 검사한다고 이렇게 오해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환자분이 잘 이해를 해주셨어요. 그래도 혹시 이상하니까 조금 더 해보자. 그랬더니 진단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하면 위나 대장은 내시경이고 간과 담낭과 췌장은 일단은 초음파를 잘 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근데 췌장은 우리 몸 뒤쪽에 있기 때문에 보기가 좀 어려워서 그럴 때는 물을 조금 많이 드시거나 아니면 아까 세미 시팅이라서 앉아서 이렇게 보는 그런 검사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환자분들의 체형도 되게 중요하세요. 너무 이제 이렇게 복부가 큰 분들은 투과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뭐 검사합니까? CT요. 그렇죠. 지미선 아까 그분께서 우리가 작은 용종이 있어서 복부 초음파를 갖고 계시대요. 추가로 해야 될지는 없는. 담낭은 우리가 주머니잖아요. 용종이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담낭암으로 발전할 수 있죠. 근데 1cm 이하는 조직 검사도 어려운 장기이기 때문에 1cm 이하까지는 계속 추적 관찰을 하고요. 6개월 정도마다. 그리고 또 이게 급여가 됩니다. 추적 관찰이 계속 급여가 돼요. 1년마다. 좋은 나라죠. 그래서 이 혜택을 모르고 계시면 막 고민하시거든요. 난 어떡하지? 근데 그냥 3만 원만 내시면 계속 추적 관찰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진짜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게 아프지 말고 다들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용종이 있으면 크기가 1cm까지는 관찰한다.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1cm 넘어가면 전체를 띄어서 우리가 복강경 수술 같은 걸로 해서 구멍 3개만 뚫면 담낭 빼내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를 이렇게 썰어서 보시면 돼요. 짜게 먹지 않는 거는 좀 도움이 될까요? 짜게 먹는 거 자체는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으신데 짜게 드시면 사실 뭐 고혈압 이런 것들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 짠 음식 자체가 직접적으로 위암의 발병인자는 아니세요. 그래요? 네. 저는 지금까지도 전 사실 짜게 먹는 게 위암이나 이런 데는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알려진 위암인자는 아니세요. 그렇구나. 그럼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왜 했던 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제균요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동안 위내시경을 정말 열심히 받아왔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얘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40대 중반에 처음 들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는 그러면 내시경 보면서 어떤 의심되는 병변에서 떼내는 건가요? 아니면 내시경이 깨끗해도 그냥 이렇게 선별적으로 해봐야 되는 건가요? 의심되는 병변이 눈에 보여요. 전형적으로 이렇게 벌집 모양 육항경으로 이런 게 딱딱딱딱 얘가 위에 증식할 수 있는 균이 없거든요. 유일하게 걔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서식하는 증상이 딱 보여요. 전형적으로 육안적으로. 저는 항생제 먹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 전에는 안 걸리셨었고 그때 친구분들이랑 술잔 돌리기 혹시 하셨을까요? 그거는 평생을 해와서. 그럼 그때 친구가 걸리셨을 거예요. 그때. 이거 복수찬 그놈인데. 그렇군요. 저희가 제균치를 하고도 이게 재발하는 확률이 1년에 10%가 안 되거든요. 제균 성공하면 재발 잘 안 하는 게 특징인데 술잔 돌리기 같은 거 하지 마셔라. 자, 오늘 우리가 5대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눴죠. 이게 이제 대장암과 위암, 그리고 담도암, 췌장암, 간암을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가족력에 따라서 국가에서 이렇게 해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담낭암 등등도 국가 검진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내가 이 초음파를 해보면 좋겠느냐? 이 어떤 시점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뭐 소화불량이 있으시고 예, 예, 예. 오상복부가 불편하시고 예, 예. 이 정도면은 또 의료보험이 다 되세요. 예. 아, 증상이 있어도. 네, 증상만 있으면. 아, 그렇구나. 네. 그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안 되죠. 그럼 본인 부담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검진하시는 거라서. 아, 그러시군요. 예, 잘 알았어요. 저는 예, 좋습니다. 우리 길동무님께서 대장 내시경을 무수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지를 여쭈셨어요. 거의 없으세요. 대장은 디귿자로 생겼잖아요. 이런 항문에서부터 2m거든요. 네. 근데 일자로 생긴 게 아니라 디귿자로 생겼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렇게 펴갖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 네. 이거를 그냥 하시면 아기를 생으로 낳는 거랑 똑같이 아플 거다. 그 정도 고통을 참으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하면서 너무 아프면 환자분도 민망하고 의사도 민망하세요. 이 과감하게 검사를 못해요. 너무 아파하시니까 막 소리 지르시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수면하셔야지 검사를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으세요. 야, 오늘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은 어떻게 보면 아무 병도 아닐 수도 있어요. 네. 특히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에서는. 네. 그래서 검진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증상이 있다면 초음파는 정말 내과 의원에서는 웬만하면 다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쵸? 네. 초음파를 확인하고 혈액 검사, 암 표지제를 검사한다면 웬만한 암은 걸러질 거다. 네. 그리고 아까 비형 간염 같은 경우는 간암에 너무나 중요한데 요즘 타투는 아쉽지만. 네. 예. 근데 예방 관련된 접종은 꼭 하자. 네, 맞습니다. 정민 너무 잘해주시네요. 뭐 내시경은 그냥 받으시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예. 또 한 가지는 네. 이게 많이 할수록 의사들이 스킬이 늘어나잖아요. 네. 수술도 많이 한 선생님들이 수술 잘하듯이 네. 우리나라처럼 대장 내시경 흔하게 많이 한 나라였기 때문에 제가 우리나라의 수술 술기가 대장 내시경 위대장이 1등이라고 했잖아요. 그 초음파도 마찬가지. 초음파도 이렇게 이거를 쉽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잘하실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잠깐 일할 때 거기 선생님이 자기는 내과 의사인데 굉장히 유명하신 존스 홉킨스 나오신 선생님인데 내시경을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봤대요. 그렇죠. 한 번도 검사를 해보지 않았대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거 내과 선생님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술기인데 예, 그래서 아마도 좀 한국에 사시는 거의 장점이 바로 이런 의료의 혜택을 우리가 누구나 누릴 수 있다. 그렇죠. 네, 요 질문 하나만 하고 정리할게요. 네. 60대 여성님이십니다. 대장 검사할 때 용종을 뗐대요. 네. 2년마다 아까 전에 사실 하셨던 말씀인데 네. 꼭 해야 2년 뒤, 되나요? 2년이나 3년 뒤에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근데 대장의 용종이 되게 컸다. 1cm 이상의 용종이 있었다. 용종이 막 3개 이상, 4개 이상 됐다. 그럼 이 부분은 약간 하이리스크에 해당되거든요. 고위험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2, 3년 뒤에는 꼭 해봐서 점검을 하는 게 중요하다. 네. 왜냐면 그 2, 3년이라는 주기가 우리가 암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세포의 성장 주기를 과학적으로 평가해 놓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게 눈에 보이는 걸 발견하려면 어떤 숨어 있는 세포 그 용종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시기가 2, 3년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만약 2, 3년 뒤에 했는데 없어요. 그러면 또 너무 또 막 2년을 이렇게 고집해서 하시기는 힘드시니까 조금 기간을 늘리셔도 됩니다. 네, 아유 좋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감사합니다. 야, 우리가 조기 검진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암들이 많다는 게 또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는 게 큰 축복이다. 너무 축복이죠. 예, 오늘 비욘디와 함께한 우리 성남시 의사회의 닥터 성남 씨. 예. 저는 성량입니다. 성량 씨. 여러분 좀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요. 닥터 성남 씨라는 채널에도 여러분들의 사랑의 손길이 닿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의사회였습니다.